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이번 강의는 교재 402쪽입니다. 이제 5장 강의를 2강 남았는데요. 음, 오늘 드릴 내용은 함수의 총정리입니다. 이제까지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당하는 분야에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큰 주제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C 언어에서 오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함수를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C 언어에서 제공되는 기본 함수입니다. 이제까지 메인 함수, printf, scanf 등 C 언어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함수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픈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함수, 즉 setup, draw 이런 기본 함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of circle 등등 해당하는 기능에 맞는 함수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C 언어에서 제공되는 함수나 오픈 프레임워크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된 함수는 각 함수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모양은 기존에 제공된 함수들과 똑같으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적절한 모양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함수가 있으면 함수의 파라미터를 전달해 줄 때 이제까지는 별말이 없으면 call by value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매개 변수가 형식 매개 변수에 카피되는 형식입니다. 예전에 그 call by value를 설명드릴 때 swap하는 함수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all by value로 전달을 하면 값이 변환이 실제로 안 된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call by address 또는 call by reference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call by address입니다. 즉 실매개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call by address라고 하기도 하고 call by reference 또는 call by pointer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swap 함수와 비슷한데요. 실제로 myswap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해당하는 실매개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줍니다. 앞에 AND 기호를 붙여서 주소값을 넘겨주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는 C에서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는 각각을 포인터 변수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변수는 실매개 변수 x1의 주소값을 가지게 되죠. 실제로 주소를 넘겨주는 거니까 call by addres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에 의해서 참조한다는 방식의 의미로 call by reference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myswap이라는 함수에서 해당하는 주소를 포인트 변수로 받고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내용물 앞에 별표를 붙이면 내용물이죠. 내용물을 A, B를 서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A, B, temp 이런 식으로 하시면 A와 B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myswap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뒤에 x1과 x2 값을 보면 원래는 각각이 10, 20이었는데 출력되는 값은 20과 10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바뀌죠.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식을 call by address,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포인트 변수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포인트 변수를 설명을 한 상태니까 call by address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포인트 변수와 배열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add 10 to array라는 함수는 array의 각 항목에 10씩 더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때 add 10 to array라는 함수에 numbers를 전달합니다. numbers는 배열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열로 받는다는 말은 그 배열의 주소 값을 받는다는 말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배열의 크기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으셔도 되고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별이 총 10칸짜리여서 1부터 10까지 각각의 별값에다 10을 더해서 넣으면 실제로 이 값이 10씩 더해서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call by address입니다. call by reference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포인터를 설명드린 것처럼 어차피 해당하는 배열의 주소값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전달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파라미터 선언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코딩을 하실 수도 있겠죠. numbers라는 배열의 각각의 아이템에 가리키는 값, 괄호가 중요합니다. 을 10씩 배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코딩을 하셔도 되고 우측처럼 코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함수를 사용하실 때 배열을 4개 변수로 전달받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 const라는 키워드 설명드렸죠. 지금 현재 이 함수는 어레이 맥스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맥시멈 값을 찾는 코드인데 배열을 넘겨받을 때 const형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const로 지정된 배열은 const형 변수가 됩니다. 상수형 변수가 되죠. 이렇게 했을 때는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하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컴파일 타임에 현재는 주석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 넘겨받은 값이 const형 변수이면 그 호출된 함수에서 그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max element of array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로 받은 어레이의 최대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대값을 찾으면서 배열의 값을 변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const형으로 넘겨받는 게 좋은 코딩 습관입니다. 이 코드는 교재 406쪽에 있습니다. 교재 406쪽에 설명 칼럼을 잘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열을 파라미터 넘겨줄 때는 이처럼 배열의 크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시작 주소값만 넘겨주기 때문에 실제로 호출한 당한 함수에서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max element of array라는 함수 호출할 때 어레이 크기까지 주고 파라미터 넘겨주고 그 파라미터 값을 내부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코딩을 많이 합니다. 예, 전체 코드를 각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배열의 크기가 바뀔 때마다 배열의 크기가 길어진다면 그때그때 이 숫자 값을 수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앞에서 한번 sizeof라는 함수를 연산자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함수를 호출할 때 max of element of array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를 많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size of numbers라는 것은 배열이 가지는 전체 바이트 수고요. 각각 이 배열이 int형 배열이니까 size of int로 나누게 되면 전체 배열의 항목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 하시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코드 방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수로 지정해주면 데이터 크기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수작업으로 고쳐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 하시는 게 좋은 습관이십니다. 지금까지는 1차원 배열만 설명을 드렸는데 2차원 배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임을 설명하면 되고요. 여기 사이즈를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2차원 배열일 경우에는 칼럼의 크기는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예전에 2차원 배열을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차원 배열도 내부적으로는 1차원 배열로 이렇게 2차원 배열도 내부적으로는 1차원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칼럼의 크기를 알아야만 이걸 2차원 배열로 잘라서 내부적으로 쓸 수 있죠. 꼭 칼럼의 개수는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의 개수도 써주셔도 되지만 저 칼럼의 개수는 절대적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3차원 배열도 똑같습니다. 3차원 배열도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크기를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교재 4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초창기에 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도수 분포표를 계산하는 코드 기억나시나요? 그 도수 분포표를 계산하는 코드를 함수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함수, 그리고 샘플링하는 함수, 그리고 프리퀀시를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함수, 출력하는 함수 이렇게 나누고 메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 메인 함수만 보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함수의 데피니션 쪽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코딩 하시는 게 함수를 사용하는 장점이 됩니다. 412쪽 보겠습니다. 412쪽부터는 5장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제기함수라는 부분,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아주 재미있는 파트입니다. 이 제기함수 파트는 다음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